전국에 비가 내린 어제 저녁, 국회에 이렇게 촛불이 켜졌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원들이 모여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앞서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거라던 이재명 대표, 촛불을 들고 반드시 방류를 막아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지하거나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눈뜨고 멀쩡한 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 총독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본 뜻대로 일본 뜻을 쫓아가는 윤석열 정부 역사에서는 멍청한 정부, 바보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수산업자 지원책 마련에 방점을 뒀습니다. 2천억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금융과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정은 우선 어민과 수산업자를 위해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 금융과 세제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 등과 MOU도 추진합니다. 유류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비 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유류비 등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또 오염수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바닷물 채취 지점을 국내 해역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후쿠시마 주변 공해 8곳과 태평양 도서국 해역 10곳에서 방사능 오염 상태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측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하는 등 오염수 방류 점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지에 상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IAEA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매일 자료 공유, 매주 화상회의, 격주 현장 방문 등 IAEA의 역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 중지를 즉각 요청하기 위한 IAEA 일본 정부와 한라인 개설도 성사됐습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 가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이걸 종합을 하면 사실상 전문가가 상주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외통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그 수산물 지금 수입 규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고 또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SNS 계정의 실버마크 인증에 외교부가 동원됐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외교부가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관리를 했다. 이거 좀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리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 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그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변인실을 통해서 챙겨본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하거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있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 대표는 검찰에 오늘 오전에 조사받으러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당무 등으로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 당장 오늘 출석하겠다고 맞선 건데요. 김태훈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이미 통보했다며 다음 주 조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이 조사 전부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후 이 대표 측이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고 밝혀 일단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다음 주 이 대표 조사를 마치면 백현동 개발 관련 혐의와 병합해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한 더러운 언론 플레이는 기어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술을 드러낸 것입니다.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9월 정기국회 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관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비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제가 그 정치한 지 오래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부결표를 던질 거거든요. 박찬대 의원 아니죠? 누구도 민주당에게 억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누구요? 누구?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제가 많으셔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건에 이어서 소환 통보까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소환 일정은 물론 앞으로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